저번 시간에 우리 확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막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했잖아, 그렇지? 근원 사건, 전 사건 뭐 이런 거 정리했었지,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 확률의 정의를 배웠다. 이렇게 할까? 확률의 정의를 달았던 것 같아. 근데 확률의 정의 할 때 이게 확률은 뭐다 하고 해서 딱 하나로 우리 정의 내리진 않았고, 그치? 어떤 특정 분류 가지고 했던 것 같아. 그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그리고 선험적이냐, 경험적이냐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치? 주사위를 던져보지 않고서도 그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6가지 중에 뭐 1이 나온 수 한 가지니까 그치? 6분의 1이다. 이거 우리 수학적 확률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맞지? 연속적인 거 우리 이 기하적 확률이다라고 해서 쌤이 잠깐 적어준 거 있는 것 같아, 맞지? 그다음에 저번에 경험적으로는 그것을 우리 통계적 확률이다 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여기까지 했었어, 그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보자. 요것을 1번, 그 다음에 요것을 2번, 요것을 3번 이렇게 잡을게, 알겠지? 그래서 수학적 확률부터 다시 봅시다. 첫 번째 수학적 확률 이렇게 볼게. 뭐 그때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것의 전 사건은 뭐냐면 이거겠지, 그치? 그치? 전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이게 6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의 눈? 3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지?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근원 사건의 개수분의 A라고 하는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였어.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였으면 3 또는 6이잖아?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니까 이때는 뭐 6분의 2다.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치? 그래서 우리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정했었냐면 이렇게 PA라고 쓰고 이것은 근원 사건 개수 요거 분의 그 다음에 A에 속하는 사건 A에 속하는 근원 사건 개수야. 이렇게 썼던 것 같아, 맞지?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사건이지, 그치?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공집합의 개수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겠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이것을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여기는 0 그리고 이게 확률이었지? PA 1 요 사이에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건 요 사이에 있다. 일어나지 않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였어. 괜찮지 여기까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근원 사건에서 출현 빈도가 동일해야 돼. 각 근원 사건의 출현 빈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을 때 정의, 성질, 그치? 그리고 이 주의할 점, 이 딱 3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자 이거야. 다시 주사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 1, 1 뒤에 2, 2 3이 있다 쳐보자. 그럼 이것의 전 사건은 1, 2, 3이거든? 근데 여기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3분의 1이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아? 그렇잖아. 더 많겠지.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출현 빈도를 같게 써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그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건 1A, 1B, 1C, 2A, 2B 다른 것으로 인식하자 이거야. 이래야 출현 빈도가 같아져. 그치?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중에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1에 써줘야 맞는 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됐을까? 볼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지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눈의 수의 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쯤 쓸까? 8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물어봤다 쳐볼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그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우리 이렇게 순서상으로 생각해 볼게. 순서상 생각하면 합이 8이 되려면 2, 6부터 가능하지 않아? 2, 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뒤에도 똑같이 쓰면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맞을까?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이거는 36가지 있는 거 괜찮니?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해서 36분의 5라 써줘야 맞는 말이 된다 이거지. 이해됐지? 그치?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워버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1, 2, 3, 4, 5, 6 여기 뭐 순서상 이거 뭐 순서 바꾸나 똑같을 거니까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는 요 3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좀 자를게. 이렇게 여기가 눈의 수의 합이 2, 4, 3이 6, 8, 10, 12 여기 선을 기준으로 전부 다 대칭성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 않을까? 합이 그치? 합이 3으로 일정한 거 뭐 여기는 합이 뭐 4로 일정한 거 뭐 계속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대로 여기를 세지 않고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 해서 뭐 여기 15개 여기 6개 해서 21개 중에 3개 뭐 이런 실수는 무조건 틀리다 이거지. 이해돼? 보면 알겠지만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중에 8이 되는 경우 중에서 뭐 5, 3이면은 3, 5도 있을 거고 그치 5, 3인인 거니까 여기도 2개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의 출현 빈도는 얘보다 2배 높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순서상 다른 거를 같은 걸로 세지 말자. 순서 바꾸는 걸 다른 걸로 세지 말자. 이해됐을까? 그냥 같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보자. 뭐 이렇다고 해서 확률이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됐을까? 그럼 이걸 맞히면 26이나 6이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무조건 다르게 생각하자. 무조건 다르게. 이 원칙은 뭐냐면 그래서 출현 빈도를 동일하게 만들자. 출현 빈도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도 풀이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것을 꼭 다른 걸로 세주자. 여기까지 됐을까?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있어.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에 뭐 흰 공 8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가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래서 공을 하나 꺼냈을 때 이 안에서 검은 공 1개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은 흰 공 또는 검은 공인 거니까 2분의 1, 이건 무조건 아니다 이거야. 출현 빈도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흰 공, 흰 공,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1개 뽑을 건데 맞지? 검은 공 뽑을 경우의 수는 2가지니까 이건 10분의 1이라고 써주자 이거지. 마찬가지야. 이번엔 2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 이 안에서 검은색 공 2개만 뽑을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 그치? 검은색 공 2개를 뽑는다. 한 번에 2개 공을 꺼내자. 이렇게 한 번에 2개 공을 꺼내자. 이렇게. 그럼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 괜찮니? 경우의 수가. 그치? 그 중에서 얘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그냥 둘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니까 2C2다라고 써줘야 될 것 같아.
이거 괜찮을까? 다시 할까 이거? 만약에 이번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쳐보자. 여기 7개가 있고 이랬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검은색 공 2개 뽑는 경우의 수니까 3개 중에서 2개 뽑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A1부터 해서 A7까지 B1부터 해서 B3까지 라고 생각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2개 공 꺼내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10C이잖아. 그치? 그 중에서 색칠공 꺼내는 공의 수는 30이니까 이렇게만 써자 이거지. 이거 이해됐을까? 같은 공도 다르게, 그치? 주사위는 그냥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자, 그럼 볼게. 자, 수학적 확률을 좀 맞아보면 3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1개의 제비를 뽑기로 했을 때 제비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이것도 보자. 제비가 총 3개 있거든? 근데 당첨 제비가 3개야. 1번은 당첨 제비가 3개 있을 때 이거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면 3개의 제비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고 당첨 제비 3개잖아, 그치? 이것도 당첨 제비 3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니까 1이 되겠지, 이렇게. 당첨 제비의 개수가 2개라고 하는 건 3개 중에서 하나 뽑을 건데 이 안에 당첨 제비 2개고 꽝인 게 1개 있겠지? 당첨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첨 1이냐? 당첨 2냐?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주자. 맞을까? 마찬가지로 얘는 얼마? 31분의 그 다음에 당첨 제비가 1개인 거니까 1개 중에서 1개를 뽑아야 돼. 얘는 뽑을 수가 없잖아. 뭐 없지? 이 사건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자 이거야, 그치? 주사위를 던질 때도 봅시다. 짝수는 3개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6개 중에 짝수 3개니까 6분의 3에서 2분의 1 맞지? 3 이상의 누는 4개 있지? 3부터 6까지 6분의 4에서 3분의 2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통계적 확률. 이 확률이 그러니까 뭐 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어느 특정 고등학교에 그 해 진학률 같은 거 볼게. 뭐 대학에 가거나 안 가는 학생들의 비율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거 뭐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지, 그렇지? 실제로 아이들 다 세보고 그 중에 대학 간 학생들의 이름을 셀 거 아니야? 명수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실제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인데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했다기보다는 그치? 경험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 그렇지? 그걸 가지고 직접 세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자. 뭐 n분의 rn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같은 시행을 n회 반복해서 그치?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확률이 충분히 어떤 특정한 수에 가까워지거든. 나중에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다루면 이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수학적 확률과 같아져. 그래서 우리 이걸 그냥 통계적 확률이라고 할게.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투를 1000번 시도했는데 6758번 성공했대. 그럼 이때 자유투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시행을 한 거잖아, 그치? 성공한 횟수를 알려준 거야. 그냥 경험한 거지. 이미 시행을 한 거잖아, 결과. 이 결과 가지고 확률을 구할 때 무엇을 이용하냐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자 이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6758번 성공한 경우의 수 써가지고 성공한 확률은 그래서 뭐 써도 이렇게 써도 되고 0.6758이다 이렇게 쓰거나 해도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보자. 이것도 맞아볼게. 자, 1부터 6까지 눈이 새겨진 주사위 A와 2부터 7까지 눈이 새겨진 주사위 B를 동시에 던졌다. 이렇게. 이때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라고 하는 주사위에서 어떤 수가 하나 나올 거고 B라고 하는 주사위에서도 어떤 눈이 나올 거잖아. 이때
눈의 수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냐면 A에서도 6가지, B에서도 6가지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6 곱하기 6이라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아야 돼. 1부터 6까지 있지만 2부터 7까지 있잖아? 같으려면 2, 3, 3 해서 점점점 어디까지냐면 6, 6까지 같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같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총 5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다 이거지. 맞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이야.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라는 건 변함없잖아. 눈의 수가 실제로 5가 되려면 뭐 이거 1 썼을 때 4 쓰고 2 썼을 때 3 쓰고 이렇게 쓰고 4 썼을 때 1은 못 나오겠지? 그치?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잖아. 그치? 그대로 써서 그냥 이렇게 써주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볼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것도 뭐 다 어렵지 않은 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경우의 수잖아? 눈의 수를 다 더해서 1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잖아. 앞에 나오는 눈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최대 7이니까 4보단 커야 되지 않을까? 그치? 11 이상이 되려면 이때 순서상 7 하나,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11 되려면 6, 7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6이 나오려면 5, 6, 7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순서상이 총 몇 개 있냐면 6개 있잖아. 그치? 이것이 여기까지 써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거 괜찮아? 다시 할까? 근데 저기 2번 아이고 수의 합이 어떤 거? 7인데 7인데 뭐? 지금 아까 몇으로 구했지? 5로 구했어? 그럼 7로 한번 할게.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의 확률은 이렇게 있으니까 6가지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7이 될 확률은 이게 1일 때 6, 2일 때 5, 3, 4 뭐 쭉쭉 쓸 수 있겠지? 6 나오고 1이 안 나오니까 5까지 가능하겠네. 5 나오고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얘도 뭐 똑같이 36분의 5다 써주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 구하시오. 뭐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36가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제곱수라고 한 거는 1의 제곱이냐 뭐 6의 제곱까지 가능하겠지. 7의 제곱은 안 될 거야. 뭐 이건 불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2는 2 곱하기 2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있을 거고, 3도 소수니까 3 곱하기 3이 나오려면 이것도 하나겠지. 그치? 4가 나오려면 4가 나오거나 2 나오고 8 나오거나 8 나오고 2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므로 여기서 넣고 5 나오려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여기도 한 가지가 된다. 이건 없을 거고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온다. 써주면 될 거고, 6이라고 하는 건 2, 3, 2, 3이거든. 둘 다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6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될 수 있는 게 4하고 9, 뭐 아니면은 뭐 여기 6하고 6 뽑는 건 했으니까 나머지 3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뭐 넘어갈 수 있거나 이런 건 없잖아. 무슨 말인지 됐을까? 그리고 여기는 요까지 있을 거니까 요게 2개가 있겠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 뭐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가 있다. 6 곱하기 6분의 6. 그래서 여기도 뭐 6분의 1. 이렇게 써주자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좋아. 그러면 보자. 이것도 볼게. 기본 문제. 자,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보자. 그냥 뭐 흰 공 3개, 붉은 공 5개지 이렇게. 여기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낸대.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이래.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야. 특정 경우의 수야. 이게 흰 공이거든. 이렇게 1번이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두 개를 뽑겠대. 이때 두 개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2가 되겠지, 그치? 이 중에서 모두 붉은 공이래. 마찬가지로 5개 중에 2개만 뽑는 것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세 번째 보자. 임의로 4개를 뽑겠대. 4개를 뽑을 때 흰 공 하나, 붉은 공 3개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서 흰 공 하나, 흰 공 3개 중에 하나만 뽑고 붉은 공 5개 중에서 3개만 뽑는 경우의 수니까 2개 곱해야지, 그치?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흰 공 뽑고 붉은 공 뽑을 거니까 이렇게만 계산해주자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여기까지? 자, 보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 A, B, C, D, E에서 6개 문제가 있는데 임의로 1열로 나열할 때 A가 맨 처음에 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문자 1열로 나열하는 경우잖아. 근데 그 중에서 특정 경우의 수가 뭐냐면 어떤 사건인데 A가 맨 처음에 오는 사건이야. A를 맨 처음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줄 세우면 될 거니까 그냥 5팩토리얼 되겠지? 뭐 그래서 그냥 6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 써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BC가 이웃할 확률이야. ABC가 이웃할 확률.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하자. 사건 A를 ABC가 이웃한 사건이라 했을 때 이웃하게 줄 서는 경우의 수부터 그냥 구해보면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ABC를 이웃시켜서 한 묶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줄 세우면 되지 않을까? ABC 이웃하는 경우 몇 가지냐면 3팩토리얼이야. 이렇게. 그러면 ABC가 한 묶음이 됐고 ABC, D, E, F니까 4개 가지고 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그냥 뭐 4팩토리얼만큼 있다. 써주면 될 것 같아. 이게 특정 경우의 수기 때문에 전체 확률은 그래서 U 팩토리얼 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니까 항상 이렇게 써주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경우의 수만 정확하게 했으면 사실 여기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6, 5, 4, 3, 2, 1, 4팩 지우고 그 다음에 3, 2, 1이지? 3팩이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 약분돼서 이건 그냥 5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 이것들을 1열로 나열할 때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있다. A와 B 사이에 하나의 문자가 있으려면 A, B 줄 세우고 그 다음에 A, B 사이에 들어갈 하나 결정해서 전체 줄 세우면 되겠네. 뭐 그렇지 않을까? 응. A, B 줄 세우는 경우는 2팩토리얼만큼 있어서 A,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남은 게 C, D, E, F잖아. 이 중에서 이 사이에 들어갈 거 하나 정해야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뭐 대충 넷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갑시다. 그럼 이렇게 썼으면 A, E, B 있고 C, D, F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이렇게 또 4개가 남아있네, 그치? 전체 줄 세울 거니까 이거는 또 4팩토리얼만큼 있다 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잖아, 그치? 요거 분의 2팩토리얼 4 곱하기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8 요거 30분의 8이다. 그래서 뭐 1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 자, 네 번째. 이것을 임의로 원형으로 나열할 때 A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AB가 이웃할 확률. 마찬가지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A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단 원순열로. 원순열에서 일단 뭐 전체부터 구해볼까?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중에서 AB가 이웃한대. AB가 이웃하는 경우는 AB를 이웃시켜서 나머지 줄 세우면 되잖아, 그치? AB를 줄 세우는 경우 2팩토리얼. 그리고 이제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순열이지 그냥 곱하기 4팩토리얼이 된다. 해서 5팩토리얼 분의 2 곱하기 4팩토리얼 해서 그냥 5분의 2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거 괜찮을까, 그치? 보자. 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한 개가 서로 같든 다르든 무조건 순서상 다르게 생각하자. 주사위는 무조건 다르게. 근데 어쨌든 한 개를 3번 던졌으니까 순서상 생각해라 이거랑 같은 말 되겠지? 어쨌든
나오는 눈이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는 소리는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6의 세제곱이라는 소리.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이때 짝수야. 그럼 이때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6의 세제곱분의 짝수니까 그냥 2의 세제곱이 된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냥. 두 번째, 눈의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시오.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서 5가 되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돼. 근데 5가 되는 조합 먼저 생각을 하면 3, 1, 1 있고 2, 2, 1이 있단 말이야. 이거 말고 딴 건 없겠지. 근데 더해서 5가 되는 이 3, 1, 1의 조합의 경우의 수가 여기서 몇 가지 있냐면 여기서 3가지 있지. 순수상이 어디서 3이 나올 거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얘도 어디서 1 나오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3가지가 있는 거야. 총 몇 가지? 6가지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그때 이 확률은 6의 세제곱분의 6 해서 36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거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눈 2번이야, 2번. 그럼 3번을 던져서 같은 눈이 2번 나와야 돼. 이렇게 하자. 그냥 뭐 따 던져서 같은 눈 2번. 그럼 이렇게 하자. 같은 눈 2번에 다른 눈 1번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풀 때 첫 번째 같은 눈이 나오는 자리를 설정하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리고 같은 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같은 수가 무엇인지 결정하자. 자리 결정하고 숫자 채워 넣어서 숫자를 채워 넣으면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 수 채워 넣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때 이 경우의 수는 같은 눈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선택하자. 3, 2 하고 그리고 같은 수야. 1부터 해서 6까지 중에 뭐 센 마음대로 숫자 4를 쓰기로 할게. 이렇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시 1이겠지? 그리고 4 빼고 나머지 아무 숫자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경우의 수가 5가지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 확률이 얼마냐면 6의 세제곱분의 3 곱하기 6 곱하기 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요거 이해될까? 네. 그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게 순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 2, 1이나 1, 2랑 같은 걸로 봐요. 무조건 다르게. 다르게. 다시 한번. 뭐라 했어 지금?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1, 1 1, 1, 2나 1, 2, 1이나 다른 걸로 봅시다. 그게 순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번 던지는 게 첫 번째 던질 때랑 두 번째 던질 때 세 번째. 순서가 있어서. 순서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같이 생긴 주사위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이 생긴 주사위를 3번 던진다 해도 확률은 안 바뀌어. 일단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 한 번씩 3번 던지나 한 번에 던지나 차이는 없거든. 그치? 아까 한 거랑 좀 확장한다면 자, 이 두 개의 출현비도 같아 달라? 같아요. 뿌악! 다시 2번 던질게. 다시 이렇게 하자. 동전 2개가 이렇게 있어. 그치? 네. 이때 동전의 앞면이 헤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할게. 동전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순서상 쌤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요게 표본 공간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출현 빈도와 그냥 순서상 우리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면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오는 출현 빈도랑 앞면 한 번 나오는 출현 빈도가 같나? 다르지 않아? 이거 2배 크잖아. 그치? 단순하게 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전 빈도가 몇 번 나온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비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에 2번 꼴로는 얘가 나오고 1번 꼴로는 얘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럼 주사위도 괜찮아 이거? 1, 1 나오는 출현 빈도와 1, 2가 나오는 출현 빈도는 달라. 달라요. 그치? 오케이.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세워주면 절대 안 돼. 무조건 그래서 주사위는 다르게. 괜찮을까? 네.
이걸 뭐 여사건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같은 눈이 두 번만 나온다. 그럼 전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같은 눈이 나오는 이 사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눈이 아예 안 나올 수 있고, 같은 눈이 한 쌍, 두 개? 이렇게 하자. 이거 말고는 딴 경우가 없지 않을까? 그치? 같은 눈이 세 개 나오는 거는 되게 쉬워. 6가지잖아. 맞지? 같은 눈이 두 개인 거 잘 모르겠지만 같은 눈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다 다르다는 소리잖아. 우리 지금 순서상에서 생각하고 있거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6가지, 그거 피하고가 될 것 같아. 맞지? 여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냐면 주사위는 3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요만큼 빼준 거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을까? 그러면 6으로 묶으면 5, 4, 20 여기에 하나 있으니까 21 이렇게 되겠네. 6에서 36에서 21 뺐다. 6 곱하기 15가 되는 거야. 그 뭐 얘나 같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써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 좀 생각이 안 되면 이렇게 전사건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사위는 무조건 순서상 다르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만큼 많이 나오는 게 공꺼내기야. 사실 공꺼내기는 상황이 조금 많거든. 공꺼낼 때 상황이 사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볼게. 색깔 공이냐 숫자 공이냐로 나눌 수 있어. 색깔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뭐 같진 않겠지만 같이 분류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5개, 파란색 하나에서 빨간색 꺼낼 확률. 그치? 얘는 숫자 공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다르지 않아? 1, 2, 3, 4, 5, 6, 7, 8, 9 여기서 뭐 짝수 꺼낼 확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른 공. 일단은 공 꺼내는 상황은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색깔 공은 꺼낼 때 이것도 사실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한 번에 꺼내느냐 하나씩 꺼내느냐. 이렇게 한 번에 꺼내느냐 하나씩 꺼내느냐. 근데 쌤이 여기서 빨간색 2개를 꺼낸다 가정해볼게. 근데 꺼내고 나서 봐도 빨간색 하나 빨간색 하나 결과적으로 이게 구분이 안 돼. 한 번에 꺼내도 구분이 안 돼. 이해됐지? 그러므로 이것의 순서를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이것도 순서상을 생각하는 거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어떻게 풀어도 그냥 뭐 82분의 3씨 이렇게 풀지 않았어? 순서상 전혀 고려 안 했잖아. 빨간 공 뽑고 파란 공 뽑으면 순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간 공에서 하나, 파란 공에서 하나 뽑는 거지. 그 순서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순서하려면 빨간 공이 먼저 올지 파란 공이 먼저 올지 구하려면 곱하기 2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진 않았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분모도 그렇게 세야 돼. 그럼 계산이 엄청 길어지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확률에서 순서 생각할 일이 전혀 없어요. 확률에서? 공권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말하면 순서를 생각해서 해도 되고 안 생각해서 세도 돼. 근데 순서를 셀 거면 분모도 세고 분자도 세야 돼. 그러니까 출연빈도 무조건. 그치? 무슨 말인지 될까? 하지만 주사위는 무조건 순서상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합시다. 숫자 공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뽑을 수 있거든. 한 번에 싹 이렇게. 어떻게도 뽑을 수 있냐면 하나씩 뽑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숫자 공을 한 번에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1, 2, 3 한 손에 잡혀 있는 거잖아, 공이. 이것도 순서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맞지? 근데 하나씩 뽑으면 분명히 순서가 있을 거야. 이해됐을까? 근데 이제 하나씩 뽑을 때 2가지가 있어. 하나 이렇게 뽑았잖아. 당첨자를 3명 뽑았어. 지연이가 뽑아야 될 때 다시 집어넣고 지연이가 뽑을 수 있어. 그치? 쌤이 뽑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지. 복원이라고 할게. 쌤이 뽑고 그냥 봐. 지연이한테 제비를 주는 거야. 이 뭉탱이를. 그럼 지연이가 뽑을 땐 상황이 달라져 있지 않아? 그치? 그럼 이거는 비복원이라고 할게. 그래서 하나씩 뽑을 때는 얘는 사실은 복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비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지만 어쨌든 순서가 의미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 순서는 무조건 중요하다. 순서가 의미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네. 공 뽑을 때는. 맞나? 그리고 복원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독립시행이고 독립사건이고 요거는 뽑는 사건끼리 종속사건이다. 요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것의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곱셈 정리로 구할 것이냐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 괜찮지?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순서상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순서상 할 때는 어떤 거 하나? 숫자 공을 서로 다른 공을 하나씩 뽑을 때만 순서상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합시다. 좋아. 그러면 뭐 사실 풀 게 엄청 많아. 왜냐면 뭐 1, 1, 2, 3 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 근데 일단 우리 원칙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 나오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응용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 원칙만 알고 풀기로 합시다. 이래도 1A, 1B, 2, 3으로 놓고 풀면 무조건 맞아.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다 했네. 수학적 확률 하나 한겨. 그치? 두 번째 보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다. 이것도 보자. 뭐 결과적으로 쓰면 이 통계적 확률 P라고 하는 건 N분의 Rn이다. 이렇게만 쓸게. 보통 이거 소문자로 많이 쓰거든.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해. 이거 뭐냐면 이것도 파란색으로 쓸까? 이 의미는 뭐냐면 특정 시행을 n번 반복 했을 때 사건 A가 Rn번 나오면 괜찮니? 나오는데 이 n이 충분히 커야 돼. 이거 우리 확률 P2 사건이 그치? 이수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자. n이 커졌을 때 n이 충분히 클 때 n분의 Rn이 P에 수렴한다? 가까워지면 이렇게 하자. 이때 확률을 P라고 한다. 그냥 이 뜻이야. 말로 하면 좀 긴데 상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되지? 동전을 한 1000번 던져. 근데 앞면이 511번 나왔어. 그럼 이때 확률은 그냥 1000분의 511이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이렇게 보자 이거야. 이해됐을까? 뭐 항상 통계적 확률이 뭐 조금 뭐 정확도가 떨어지고 수학적 확률이 항상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주사위 보면 1이 있고 6이 있으면 6은 구멍이 6개나 뚫려 있고 1은 위에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살짝 치우쳐지지 않나? 그치? 정말 치사하게 본다면. 던져서 진짜 1과 6이 정말 공평하게 나올까?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 뭐 하다 보면 뭐 한 계속 여러 번 던지면 뭐 어디가 뭐 이렇게 뭐 닳고 해가지고 특정 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야. 실제 세상에서는 확실히 6분의 1, 6분의 1, 6분의 6분의 1로 떨어진다 말할 수는 없거든. 통계적 확률도 의미 있다 이거야. 이해됐지? 이건 실제로 해본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디 보자. 요거 하나만 볼게. 자, 어떤 농구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총 10,000번의 자유투를 시도하였고 그 중에 6,758번을 성공하였다. 이때 농구 선수가 한 번의 자유투를 시도할 때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뭐로 계산한다고? 통계적 확률로. 그러니까 시행 횟수 만 분의 사건 A가 몇 번 일어났니? 자유투 성공 몇 번 했니? 6,758번 했으니까 이게 통계적 확률 P다. 그냥 이렇게만 정의하자 이거야.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괜찮을까? 자, 볼게. 이렇게 보자. 주머니에서 쌤이 공을 2개를 꺼낼게. 근데 여기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 괜찮니?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서 흰 공의 개수는 뭐 쌤 맘대로 A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B개 들어있다 하면
그냥 총합은 8개야. 괜찮니? 좋아. 그럼 쌤이 흰 공과 검은 공 합쳐서 8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2개 꺼내는 시행을 충분히 많이 반복했더니 4회에 3회 꼴로 흰 공 2개가 나왔다. 대부분 문제는 쉬운데 요 용어만 한번 정리하자. 충분히 시행했더니 4번 중에 한 3번 꼴로 흰 공 2개가 나왔다. 말이 조금 뭐 정확하게 등식으로 떨어지기 힘들긴 하겠지만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는 소리야. 그치? 4만 번 했으면 그치? 3만 번은 나오겠다는 소리거든. 이 통계적 확률을 확률로 생각하자 이거야. 충분히 많이 시행하면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같거든. 그래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다면 8개 중에서 2개 뽑을 때 흰 공 중에서 2개 뽑을 확률이 이게 수학적 확률이지? 근데 그것이 통계적 확률과 같다 이거야. 충분히 많이 시행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잖아. 4회에 3의 꼴로 이것은 4분의 3이다. 이걸 만족하는 A에 관련된 방정식을 푸시오.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런 용어가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충분히 많이 시행하면 수학적과 통계적은 같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 뭐 이거 숫자는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좋아. 그럼 얘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문제가 없어 사실 이거밖에. 그리고 마지막 기하적 확률 봅시다. 기하적 확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 기분의 사건 A 영역의 크기 이렇게 정의하자. 교과서에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여기 가운데 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눈 감고 점 찍어서 이 원판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점 찍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당연히 전체 면적분의 특정 면적이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좀 힘든 것 같아. 엄청 많은 수분에 엄청 많은 수잖아. 그치? 요건 그래서 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요것만 볼게 쌤이. 이렇게 볼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요 내부의 한 점 P를 임의로 잡겠대. 내부의 한 점을. 이때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쌤 맘대로 임의의 P점을 하나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겠대. 이렇게. 괜찮지? 근데 이것이 둔각이 될 확률을 구하시라고 한 거야. 둔각. 근데 둔각과 밑에 예각인데 둔각과 예각과 직각을 구분하는 거는 요 반원 아닐까?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그치? 요 경계에 있으면 직각이고 내부에 있으면 둔각, 외부에 있으면 예각이잖아. 그치?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대신에 영역의 크기로 생각합시다. 전체 영역의 크기 분의 둔각 삼각형이 나오는 요 영역의 크기는 요렇게. 색칠한 부분에는 어디가 나온다 쓰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딱 요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거니까 전체 면적은 요 사각형의 면적인 거니까 1 되겠지? 1 곱하기 1 정사각형 면적. 그 다음에 요 P점이 둔각삼각형이 되는 요 영역의 크기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4분의 파이에다가 반원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면 1분의 8분의 파이, 즉 8분의 파이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다 라고 쓰면 되고